안녕하세요. 즐거운 수다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입니다. 이 책은 마법공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작은 책이에요. 별로 길이가 길지 않고 간단합니다, 원리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간단하면서도 수익률은 상당히 높아요. 20년 동안 이 책의 저자가 해봤더니 연평균 40%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20% 조금 넘죠? 물론 20년이 아니고 훨씬 더 길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법 공식의 비밀은 비밀도 아니죠. 예,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비결도 아니네요. 어쨌든 원리는 ROA가 높으면서 동시에 퍼가 낮은, 다시 얘기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데 가격은 싸고 좋은.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주식시장에서는 발생한다고 하네요. 거기서 제외해야 되는 게 금융주와 공익기업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스크린을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ROA인데요. ROA는 뭐죠? On Asset, Return on Asset인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자산 수익률로 번역이 됩니다. 자산 수익률이 높으면은 좋은 회사죠. 그리고 어, 한국에서 정말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는 미국에서 해봤을 테니까요. 한국에서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해봤더니 코스피 200하고 이게 연 10%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최근 10년 동안은 코스피가 거의 안 올랐어요. 그건 제가 리뷰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뭐죠?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거고요. 경제 성장률도 낮습니다. 그게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엔 좀 올랐죠. 어쨌든 마법 공식은 이거에 비하면은 뭐 많이 차이가 나죠. 0으로 시작했던 게 20년 전에 200으로 200 정도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마법 공식은 뭐 한 5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산이익률 대신에 자본이익률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이 경우는 레버리지가 들어가니까 리스크를 고려해야 됩니다. 저는 ROE로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사용하는 네이버에 ROE가 돼 있어서 거기 보면 그냥 한 화면에 찾을 수도 있거든요. 어, 퍼는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일회성 수익이 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 사업자인데 작년에 뭐 집을 한 채 팔았다. 그럼 갑자기 수익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건 빼야 돼요. 어쨌든 네이버를 활용해서 한국에서는 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스크리너를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ROE를 하면 레버리지 높은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는 은행을 제외했습니다. 은행 제외한 거는 일단 금융주를 제외하라는 원칙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금융주를 제거하는 이유는 좀 달라요. 그 뭐라 그러나요? 원래 맨 처음에 나오면은 매출원가, 매출이익, 그다음에 영업이익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게 제조업체하고 금융업체는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국세청에 나오는 거에 보면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른데 그건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레버리지가 높다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높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은행하고 펀드는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통화승수가 10인 경우는 자기 자본이 10이고 빌린 돈, 예금 받은 돈이겠죠. 그걸 90을 받아가지고 레버리지가 거의 10배가 되기 때문에 1%의 수익만 올려도 어, 자본으로 따지면 10%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양방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빠서 대출금 회수를 못했다 그러면 1% 손실이 아니고 뭐 10% 손실도 날 수 있겠죠. 90 중에
뭐 10%만 했다 그러면 그럼 9% 손실이 날 수 있는데 9%면은 그 10배면 90%니까 거의 원금을 다 손실하는 경우가 되겠죠. 펀드도 뭐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레버리지를 쓰지 않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의해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레버리지가 높아집니다. 그 빌리진 않더라도.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보험도 레버리지가 높은 건 사실인데 보험 같은 경우는 적자 날 이유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보험료는 적자 나면 거기에 맞춰서 이자가 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은행하고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로 그냥 했고요. 공익기업주 같은 경우는 레귤레이션이 심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 회사 같은 경우는 ROE가 8%가 되게끔 가스 요금을 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스는 지역별 독점이잖아요. 독점이라면은 요금을 갖다 규제하는 게 맞겠죠. 너무 많이 벌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이익이 낮으면은 투자를 안 할 테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이익률을 8%로 정하게 돼 있다고 제가 예전에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참철인가요? 뭐 나름 재미있게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자본이익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ROE가 높은 거를 찾잖아요. ROA나.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뭐 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보시는 게 기초지수하고 레버리지의 차이를 갖다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그냥 네이버 증권에서 쉽게 한 장에서 다운로드만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기능이 없어서 그냥 저는 복부를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데를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냥 증권사, 우리 아이들이 하는 TD라는 증권사에서 스크링을 해봤습니다. 보통 리서치, 좀 다릅니다. 회사별로. 근데 TD 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찾아서 툴, 거기서 이제 스크리너를 찾으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넣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총이 500 밀리언 이상, ROA는 10% 이상. 이거는 뭐 ROE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어, 정할 수 있으니까. ROE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 퍼는 뭐 10이야. 이거는 예시예요. 이게 뭐 500 밀리언에서 뭐 증감해도 되고 ROA나 퍼도 뭐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보니까 170 종목이 나오네요. 너무 많다 그러면은 좀 ROA를 높이고 퍼를 낮추고 이런 형태로 하면 되겠죠. 시총도 조정을 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투자를 우리 아이들한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3442번에 정리했는데 이거를 최근에 시작한 이유는 저는 원래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다가 이쪽이 저평가돼 있다 싶으면은 사업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짬밥이 그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법 공식을 뭐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다우의 개라든지 마법 공식이라든지 뭐 저 PBR 뭐 여러 가지 한 5종류인가요? 그 종류를 설명을 했더니 그 컨센서스로 이루어진 게 마법 공식이었습니다. 아마 제일 적용하기가 쉬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은 작아요, 정말.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